네, 반갑습니다. 강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 올라온 질문 문제 하나 풀이를 해줄게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2차 부등식 문제예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부터 5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그럴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네요. 자, 보면은 2차 부등식 좀 기본적인 문제여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중위권 학생들,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막 2차 방정식을 배운 선행하는 중학생들도 풀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기본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2차 부등식의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부등식이라는 게 뭘까요? 부등식. 부등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차 부등식,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부등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8보다 뭐 크다 이러면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부등식의 해는 요 x자리에다가 어떤 x 값들을 넣어야지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할까.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값이 커질까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 풀이할 때는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풀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자, 이게 해라는 건데 해가 의미가 뭐라고? 그러니까 2보다 큰 값들을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넣으면 뭐 3 같은 거 넣어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3 넣으면 이쪽이 11이 되면서 이쪽이 더 크죠. 4 넣으면 이쪽이 14가 되면서 이쪽이 더 크죠. 이런 식으로 2보다 큰 x들을 넣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등식의 기본 해의 개념이에요. 그럼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런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보통 수학을 그냥 암기해서 공식 풀이 방법만 암기해서 푸는 학생들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인수분해부터 하죠. 인수분해를 해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0 나오는 x값 찾고 이거 0 나오는 x값을 찾아가지고 이게 0보다 작다면 사이가, 이게 0보다 크다면 바깥쪽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7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서 한 친구들은 사실 이 문제에 나온 이 정도로만 문제가 변해도 사실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풀이 방법만 외우지 말고 왜 이게 해가 그렇게 되는지 원리와 개념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게 왜 해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부등식의 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 요 x값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요 덩어리 값이 음수가 나올까, 이 부등식을 성립시킬까, 그 x값들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씩 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유용한 게 뭐예요? 그래서 유용한 게 함수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요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요 덩어리 값이 뭐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보기 좋게 그려놓은 게 그래프거든요.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일단 하는 이유는 뭐 x 절편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자, y에다가 0 넣었을 때, 이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해가 뭔가요? x 절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뭐를 지난다는 거예요? 3,0이란 x 절편이랑 7,0이라는 x 절편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그러면 y축은 생략을 할게요. 아래로 볼록인데 뭐 3이랑 7을 x 절편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게 다 뭐예요?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게 다 x에다가 3을 넣으면 y값이 0이 나오는 거고, x에다가 7을 넣어도 y값이 0이 나오는 거고, 뭐 x에다가 2를 넣으면 y값이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밑에 식에다 넣읍시다. 위에 식에다 넣으나 밑에 식에다 넣으나 똑같아요. 지금 같은 식이 형태만 변형을 한 거니까. 그러면 2를 넣으면 얼마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인가요? 곱하면 5가 나오나요? 2,5를 지난다는 거예요. 또 4를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4 넣어볼까요? 4 넣어보면 이쪽은 1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3, 여기도 y좌표가 5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x에다가 뭘 넣어야 이 덩어리 값이 음수가 나오냐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넣으면 돼요? 뭐 빨간색으로 할까? 요런 값들 넣으면 뭐가 나와요? 음수가 다 나오죠. 반대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왜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이런 x 넣어야지 이 양수가 나왔잖아요. 아까 2 넣었을 때도 양수가 나왔잖아요. 5라는 양수가 나왔고, 아까 4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가 3과 7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을 넣으면, 3과 7 사이 이런 값들을 넣었을 때 이 부등식을 성립시킨다. 음수가 나온다. 그리고 3보다 작거나 7보다 크거나 이런 값들을 넣으면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기본 원리는 뭐다?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부등식은 이 x, 2부터 5까지에 있는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요 덩어리가 양수가 나온대요.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또 이걸 y 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봐야겠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놓고, 근데 이거 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죠. 축이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서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더라도 축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축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 축이 어디다? 축이 x는 1이다. 그리고 k값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래서 x축을 나중에 그립시다. 그러면은 2부터 5까지, 자, 2는 여기 있겠죠? 2는 여기 있고 5는 여기쯤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5는 더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근데 이런 걸 넣었을 때 다 어떻게 돼야 된대? 이 덩어리 값이 다 양수가 나와야 된대요. 0이 나와도 되고. 그러면 자,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색깔을 다르게 할까? 요런 x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죠. 양수가 나와. 근데 요런 x들을 넣으면, 이것도 2와 5 사이에 있는 x인데 뭐 4.5라든가 뭐 이런 x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리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어떻게 되면 되겠다.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가지고 2와 5 사이에 있는 어떤 걸 넣든, 이런 거 어떤 걸 넣든, 2와 5 사이에 있는 어떤 걸 넣든 항상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판단을 하면 돼요? 5 넣었을 때 값이 양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 값도 항상 2와 5 사이에 어떤 수를 넣든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는 너무 쉽죠? 5를 넣으면 얼마죠? 저 식에다가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 쪽에 이렇게 찍혀야 된다. 근데 0이 돼도 될까요? 여기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와가지고 딱 5 넣었을 때 딱 0이 나와. 그래도 되나요? 이 덩어리가 아까 뭐라고? 0이 나와도 된대. 0이 나와도 되니까 5를 넣었을 때 값도 0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k가 얼마다? 15보다 크단가요? 그러면 k는 7.5보다 크다. 그래서 7.5보다 큰 정수 k의 최소값은 8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래서 2차 부등식 풀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2차 부등식 배울 때 그냥 외우지 말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근데 함수를 이용해서 하려면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열심히 했었어야죠. 그리고 2차 함수는 이거 외에도 계속 쓰여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계속 쓰이니까 지금 만약에 2차 함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2차 함수부터 제대로 개념부터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쌤은 또 다른 문제 풀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